여보, 저 사람 수진이 남자친구 아니에요? 자네가 왜 여기에 있나? 말 좀 해봐. 아니, 아버님, 어머님이 어떻게 여기에? 수진아,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급이 안 맞는 집안이랑은 상종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수진아, 오해야. 지금 어머님, 아버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거야. 저번에 두 분께서 보신 거 그거 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엄마는 왜 멀쩡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세요? 태준 씨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넌 평생 키워준 부모보다 몇 개월 잠깐 만난 저놈 말을 믿겠단 거니? 너 속고 있는 거야. 저놈 말 믿으면 안 돼. 저놈 우리 집 돈 보고 접근한 게 분명하다고. 아니야, 수진아. 나 절대 너 돈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야. 너 내 진심 알잖아. 진짜 내 인생 다 바쳐서 사랑한 건 수진이 네가 처음이야. 우리 평생 함께 하기로 했던 맹세 잊지 않았지? 그럼 당연하지. 그걸 내가 어떻게 잊어. 엄마, 누가 돈이 더 많은 게 뭐가 중요해요. 더 여유로운 쪽이 배려하면서 살면 되죠. 그런 게 결혼이잖아요. 배려하고 베풀면서 살라고 그럼 언젠가는 내 복으로 다 돌아온다고. 아빠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건 하지만 내가 네 아빠랑 뭘 받는 줄 알아? 네 남자친구가 글쎄. 여기 정미 씨 부부가 딸의 결혼을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예비 사위 될 사람의 뭔가를 본 것 같은데요. 예비 사위의 말대로 정미 씨 부부가 오해를 했던 것은 아닐까요? 과연 정미 씨 부부는 무엇을 받길래 이렇게나 딸의 결혼을 말리고 있었던 건지. 지금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이야기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미 씨 부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렇다고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알만한 유명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부자는 아닙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미 씨 부부는 평범한 일반 서민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미 씨 부부는 2008년부터 부직포 만드는 공장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값싼 중국산에 밀리게 되었고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수출에서 반토막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 씨가 이쯤에서 공장을 정리하자고 하였지만 남편 중현 씨는 매번 1년만 더 운영해보자며 정미 씨를 설득했고 공장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결국 2020년에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처하고 말았습니다.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자 정미 씨와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지금이라도 공장을 싼 값에 빨리 넘기는 것이 낫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미 씨와 남편은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뉴스를 시청하던 중 갑자기 남편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순간 놀라움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 바로 저거야. 아이, 깜짝이야.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왜 그래요? 뭘 봤는데? 내가 방금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 여보, 우리 공장 안 팔아도 돼. 그리고 우리 엄청 부자 될지도 몰라. 그러면서 남편은 정미 씨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미 씨는 남편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한 번 더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신기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말한 대로 세상이 변해가기 시작했고 정미 씨 부부는 상상도 못한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스크였습니다. 그때는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마스크의 주재료가 부직포였기 때문에 정미 씨의 남편은 발빠르게 마스크 만드는 기계를 들여와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대박이 터지게 되었고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당시 급매로 나온 부동산과 주가가 많이 떨어진 주식들을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다시 되살아나자 집과 건물 가격이 몇 배로 올랐고 주식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남편의 재빠른 판단과 성구한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대한민국 상위 0.1%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 벼락부자가 되었지만 정미 씨 부부는 그 전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않았고 사치를 부리지 않으며 대부분의 돈을 은행에 저축하면서 겸손하면서도 검소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사람 사는 것 다 똑같듯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온 정미 씨에게도 단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딸 수진 씨의 결혼이었죠. 수진 씨가 30 중반에 접어들자 정미 씨는 자신의 젊은 날이 떠오르며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미 씨는 과거에 부모님의 반대로 첫사랑과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부모들이 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무 남자와 결혼시키려 했던 것과는 달리 정미 씨의 부모님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딸을 시집 보내려 하지 않았고 사윗감 선택에 매우 신중했습니다. 정미 씨의 어머니는 들어오는 선자리를 마다하지 않으며 정미 씨에게 모든 만남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선자리에서 정미 씨의 마음에 들게 되면 그 사윗감들은 정미 씨의 아버지가 하는 2차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2차 테스트는 사윗감에게 술을 먹여보고 그의 술버릇을 살펴보는 것이었죠. 하지만 술을 마시기도 전에 어디 감히 사위 될 사람을 간보는 거냐며 시댁을 우습게 하는 집안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뒤도 안 보고 나가버리는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급기야 술상까지 엎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또 어떤 사윗감들은 어이 김씨 나랑 화투 한 판 어때? 라며 정미 씨 아버지에게 반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할 이 술주정에 비하면 반말하는 술주정은 양반이었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정미 씨와 정미 씨 어머니를 술집 여자로 대하듯 저질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어이, 거기 마담이랑 아가씨, 이리 와서 앉아봐. 아이, 참, 얼른 와서 노래 좀 불러보래도? 아, 팁 안 줬다고 그러는구나? 내가 깜빡했네. 그래. 자, 여기다 꽂아줄게. 하면서 정미 씨의 가슴에다 돈을 꽂으려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죄다 노름 좋아하고 주색 밝히는 놈들 뿐이야. 그러게요. 아무한테 덜컥 보냈다가 정미 인생 큰일 난다니까요. 사윗감들이 줄줄이 탈락하자 정미 씨도 슬슬 걱정이 커졌습니다. 부모님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만 이렇게 가다간 영영 결혼을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남자마저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내 운명은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어야 하는 운명이구나라 여기고 머리를 전부 밀어버리고 절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남자는 아쉽게도 여자들이 반할 만한 외모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수줍음이 많고 말주변도 없었으며 선보는 내내 무엇이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얼굴이 벌개져서 연신 땀을 닦아대기 바빴습니다. 정미 씨가 묻는 말에 어쩔 줄 몰라 말도 버벅였습니다. 하지만 정미 씨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와의 술자리에서도 가족들이나 정미 씨에게 무리하게 굴지 않았고 술을 3잔 마신 후 그대로 쓰러져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정미 씨는 남편과 100년 가약을 맺고 슬아의 아들 2과 딸 1를 낳았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그제서야 부모님의 심정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사랑을 딸 수진 씨에게 고스란히 전해주며 딸을 정말 귀하게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식들 중에서 어릴 때부터 야무진 성격을 보였던 수진 씨는 커서도 정미 씨 부부에게 큰 힘이 되는 자식이었습니다. 공장이 어려워지면서 그 흔한 학원 하나, 과외 하나 시켜주지 못했을 때에도 수진 씨는 정미 씨 부부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원하는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수석 연구원이 될 때까지도 정미 씨 부부에게 손 한 번 벌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자기 삶을 스스로 챙길 줄 알고 부모님의 어려움도 헤아리는 기특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결혼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난 지금 연애할 마음이 없어요. 전혀 외롭지도 않고 오히려 혼자라서 더 편해요. 무엇보다 지금은 내 연구에 몰두하고 싶기도 하고요. 연구도 좋지만 너도 좀 있으면 30 후반이야. 너 그러다 순식간에 40 된다. 애한테 왜 악담을 하고 그래? 수진이가 아직 마음이 없다잖아. 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잘하려고. 그리고 요즘은 결혼 늦게 하는 거 흠도 아니야. 여자가 능력되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도 되지. 그치, 수진아? 아이고, 우리 막내딸 결혼하지 말고 이 아버지랑 평생 같이 살자. 아니, 이 사람이? 그게 딸한테 할 소리예요? 딸 수진 씨는 자신의 경력과 꿈을 우선시하며 독립적인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정미 씨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지만 이내 그런 마음을 접고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정미 씨가 마음을 단념할 즈음 딸 수진 씨가 뜻밖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만나는 사람 생겼어요. 정말? 같은 연구소 사람이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누가 소개해 준 거야? 자세한 건 남자친구 소개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냥 다음에 만나면 편견 없이 봐주세요. 그 말을 듣고 대뜸 편견 없이 봐달라는 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져 걱정이 되었지만 섣불리 추측하고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어머님. 저는 수진이랑 교제 중인 박태준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어이구, 씩씩해서 좋네. 반가워요. 그래요, 어서 들어와요. 수진이 너 연구하는 게 더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아, 수진이가 어련히 알아서 잘할 거라 그랬잖아. 수진이 너 아빠랑 평생 살자는 말에 후다닥 남자친구 만들었구나. 아빠도 참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 듣던 대로 정말 미남 미녀십니다. 수진이가 이렇게 예쁜 이유가 궁금했는데 두 분 모두 닮아서 예쁜 거였네요. 정미 씨는 씩씩하고 당당하게 인사하는 예비 사위를 보면서 참 남자답고 듬직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연구실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남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조용한 딸이 어떻게 이렇게 외향적인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수진이랑은 처음에 어디서 만나게 된 거예요? 아, 처음에 제가 일하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어머님. 저는 휴대폰 대리점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진이가 매장 안으로 들어오는데 후광이 비치면서 도저히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눈에 반해버렸죠. 아, 그럼 누구 딸인데 안 반하고 배겨? 아, 그랬구나. 젊은 나이에 대리점을 5개나 운영하고 정말 대단하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겠어요. 맞습니다, 어머님. 제가 처음 대리점을 차렸을 때는 정말 힘들었죠. 매장에 손님이 오지 않아서 하루에 10시간씩 밖으로 영업을 다녔어요. 한 달에 100명 이상 가입시켜서 본사에서 표창장도 받아봤고, 솔직히 전국에서 저만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저더러 폰팔이라고 무시해도 전 신경 안 씁니다. 만약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해도 전 또 똑같이 이 일을 선택할 거예요. 그만큼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매장을 5개까지 늘릴 수 있었던 데에는 직원들의 덕이 가장 큽니다. 제가 인복이 좋아서 그런지 좋은 직원들을 많이 만났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자신의 잘난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아랫사람의 공은 모르쇠하거나 무시해버립니다. 예비 사위도 살짝 허세를 부리며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의 성공을 직원들의 공으로 돌리는 모습에서 아랫사람을 위하는 겸손함과 미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직업에 귀천을 두지 않는 태도와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도 마음에 들었고 남의 자식이지만 정말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그동안 서툰 부분이 좀 많았을 것 같네요. 아닙니다. 전 오히려 그런 수진이의 맑고 순수한 모습에 반했는걸요?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수진이를 제게 주십시오. 수진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고 지금 하는 일도 계속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남편 중현 씨는 예비 사위가 외모도 성격도 전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정미 씨는 그런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모습 속에 예비 사위가 뭔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딸 수진 씨가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악의 없이 바라보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에게 소개해 준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예비 장인장모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디 하나 고장난 로봇처럼 굴었었는데 딸의 남자친구는 긴장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말도 청산유수였습니다. 그 모습이 능글맞아 보여 거부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살갑게 다가오는 모습이 소극적으로 쭈뼛거리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진이 남자친구 어땠어요? 말도 잘하고 어른한테 싹싹하고 무엇보다 남자다워서 좋던데. 근데 또 이렇게 겉만 보고 사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요즘 뉴스만 봐도 제정신 아닌 놈들이 한둘이에요. 그것도 그래. 아휴, 아들놈들이 결혼할 땐 이런 걱정이 없었는데. 딸 결혼할 때가 되니까 그 옛날 장인어른의 의중을 이제야 알겠어. 정미 씨는 가슴 한구석에 이 찜찜함을 지울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과거 아버지가 했던 테스트를 딸의 남자친구에게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제가 그렇게 보고 싶으셨어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내가 자네하고 술 한잔 하고 싶어서 말이지. 성격이 호탕해서 술도 잘 마실 것 같은데. 주량이 어떻게 되나? 제가 겉보기에는 완전 술고래처럼 생겼어도 술을 입에도 못 댑니다. 술자리도 정말 싫어하고요. 하지만 오늘 아버님이 주시는 술은 제가 열심히 마셔보겠습니다. 그렇게 테스트가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예비 사위는 정말로 술을 잘 마시지 못했습니다. 예비 사위는 소주 3잔도 채 마시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어떤 술주정도 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제 좀 마음이 놓여? 술도 못 마시고 술주정도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 가슴 한켠이 찜찜해요. 왜 그럴까요? 당신은 너무 걱정이 많아.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더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다 해결됐으니 이제 마음 놓자고. 하지만 정미 씨는 여전히 걱정을 지울 수가 없었고 예비 사위가 다녀간 이후로 마음이 더 싱숭생숭해졌습니다. 처음엔 딸의 결혼이 늦어질까 걱정했는데 막상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오자 또 다른 걱정을 하는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걱정하다가 얼마 전에 딸을 결혼시킨 친구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지? 그럼 너도 잘 지내지? 나는 요즘 식당에 배달 주문이 많아서 바쁘네. 그런데 웬일로 전화를 한 거야? 그냥 연락 안 한 지도 한참 됐고 너희 딸은 결혼하고 잘 사는지도 궁금하고. 우리 딸 잘 살고 있지? 아니 근데 너 왜 그렇게 한숨을 푹푹 쉬어? 무슨 일 있어? 딸이 결혼한다고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갑자기 결혼한다 하니 마음이 싱숭생숭하네. 어머 수진이 결혼하니? 그래 맞아. 나도 우리 딸 결혼할 때 마음이 그랬어. 사실 친구 영숙 씨는 예비 사위가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 근처에서 백반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예비 사위에게 대리점 위치를 들었을 때 이런 우연이 있나 하고 친구의 가게를 알려줄까도 싶었지만 혹시 몰라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정미 씨는 친구에게도 이 사실을 숨긴 채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배달 때문에 바빠서 어떡하니? 너희 가게 근처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도 배달 많이 시켜?
응, 거기서도 자주 시키지? 그럼 거기 매장 사장도 잘 알아? 저번에 나 핸드폰 바꿀 때 한 번 봤는데, 처음 보는데도 나한테 엄마 엄마 하면서 어찌나 능글맞게 구는지 사람 구슬리는 말재간이 보통이 아니더라니까. 그런데 그 사장은 왜? 너 아는 사람이야? 정미 씨가 이것저것 캐묻는 게 이상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미 씨는 그제서야 감추고 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휴, 얘는 진작에 말을 하지. 뭔가 정확히 말로 표현은 못하겠는데, 네 촉이 그렇다는 거지? 응, 맞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주자 생각하면서도 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자꾸 의심하게 돼. 드라마처럼 나도 사람 써서 속 시원하게 알아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죄책감 들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알아봤다가 내가 괜한 사람 오해해서 그 사람이 수진이한테 헤어지자 하면 수진이가 날 얼마나 원망하겠어. 죄책감은 무슨? 너 죄책감 걱정하다가 수진이 인생 망칠 일 있어? 너 명자 언니 알지? 그 언니 요즘에 왜 모임에 안 나오는 줄 알아? 그러게 언니가 요즘 통 모임에 안 나오더라.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고. 명자 언니도 참 안 됐지. 사실 딸이 사위한테 맞아서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서 그놈한테 이혼하자 했더니 그 못된 놈이 글쎄 이혼 못 해준다 협박하면서 손주를 데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몇 달 동안 소송한다고 언니가 맘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근데 모임은 왜 안 나와? 언니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놈이 잘못했는데. 그 언니가 모임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사위 자랑을 해댔니? 그동안 자랑한 게 부끄러워서 모임에 못 나오는 거지 뭐. 암튼 그러니까 너도 잘 알아봐야 해. 그놈도 처음엔 멀쩡해 보였다 했으니까. 친구의 말에 정미 씨의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 그럼 되겠네. 혹시 너희 남편 오토바이 탈 줄 알아? 응, 우리 남편 젊을 때 늘 하던 게 오토바이 배달이었는데. 근데 왜? 잘 됐네. 그럼 며칠 동안 우리 가게에 와서 그 예비사위 지켜보는 게 어때? 어차피 너랑 남편 시간도 남아돌잖아. 너는 가게에 있다가 그 사람 오면 숨어서 지켜보고 배달 들어오면 너희 남편이 가서 쓱 보고 오면 되겠다.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 되지 않겠어? 어때? 친구의 제안은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고 남편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정미 씨 부부는 다음 날부터 친구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정미 씨는 위생모와 마스크를 쓰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고 정미 씨의 남편은 뿔테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그 위에 헬멧을 썼습니다. 말 안 하면 못 알아보겠는데 설마 우릴 알아보겠어? 하지만 이튿날까지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예비 사위는 식당에 와서 밥을 먹지 않았고 배달을 가도 예비 사위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3일째 되는 날 식당으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미야, 방금 전화한 사람 너희 예비사위 같은데? 수진이 아빠, 제가 얼른 만들어줄 테니까 배달 가보세요. 정미 씨의 남편은 떨리는 마음으로 배달을 갔습니다. 포장한 음식을 들고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예비 사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위는 남편을 보고 잠깐 기다리라는 듯 거만하게 손을 까딱거렸습니다. 어이, 이봐요, 아줌마. 그쪽 어머님께서 분명히 이 모델로 한다 하셨다니까요? 나는 해달라는 대로 개통해드린 것 뿐이라고. 할머니가 말해보세요. 할머니가 이거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웜에 보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눈도 지대로 잘 안 보이는 노인네한테 아그들이 살만한 200만 원짜리 핸드폰을 보여줘 놓고는 이것이 눈탱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여. 걷다가 쓸데없는 거 이것저것 다 때려 넣어갖고 달에 20만 원씩 요금이 나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여 시방. 안 되겠어. 나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볼란 게. 내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 CCTV에 할머니가 웃으면서 핸드폰 들고 나가는 거 다 찍혔으니까요. 난 강제로 팔아먹은 적 없습니다. 어메요, 도대체 여기에 뭐 던다고 온 거요?
여기 핸드폰 가게가 나이든 노인네들 등쳐먹는다고 동네에 소문이 싹 다 나불었는디. 허벌나게 노인정 댕기면서 그런 것도 몰랐다요? 아휴, 갑시다. 일나요. 당신 명심이여. 세상 그따위로 살면 천벌 받아야. 네, 가세요. 멀리 안 나갑니다. 아우, 진짜. 진상들 드디어 갔네. 야, 임마. 그러니까 내가 눈탱이도 사람 봐가면서 적당히 칠했잖아. 그래도 사장님 제가 크게 한 건 했잖아요. 그래, 잘했다, 임마. 하하씨, 밥 다 식었겠네? 어이, 딸배, 거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여기로 가져와. 정미 씨의 남편은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야, 딸배, 귀 막혔어? 갖고 온 거 여기다 놔두라고.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럼 맛있게 드세요. 남편 중현 씨는 자신이 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정미 씨에게 이야기하자 정미 씨도 입을 막았습니다. 뭐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어? 지금 당장 수진이한테 전화해서 헤어지라고 해.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수진이가 납득을 하겠어요? 남자친구한테 보통 푹 빠진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쩌잔 말이야? 며칠 더 지켜보면서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 두자고요. 다음 날이 되어 예비 사위는 또 배달을 시켰습니다. 남편은 예비 사위가 자극하는 일이 있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딸배, 잠깐 이리 와봐. 야이씨, 음식 양이 왜 이렇게 적어? 오다가 몰래 빼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바로 중현 씨의 멱살을 잡아다 끌었습니다. 아유, 그럴 리가요. 손님 음식에는 절대 손 안 댑니다. 그럼 다른 음식에는 손댄다는 거야? 아, 저 그게 아니고. 에이, 사장님, 배달기사 놀래게 왜 또 장난을 치시고 그러세요? 너도 재밌었잖아, 임마. 어이, 딸배, 뭘 또 그렇게 겁을 먹어? 내가 농담 한번 해본 거야. 예비 사위는 재밌다는 듯이 중현 씨의 헬멧을 손으로 툭툭 치며 농담이라고 했습니다. 중현 씨는 땀을 비오듯 흘렸고 떨리는 가슴을 간신히 쓸어내리며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녹음 잘했어요. 이리 줘봐요. 분명히 누르고 들어갔는데 이게 왜 꺼져 있지? 아이 참, 제대로 확인하고 들어갔어야죠. 내일은 제대로 해볼게. 하지만 그 후로 일주일이 넘도록 예비 사위는 배달을 시키지 않았고 정미 씨와 중현 씨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도저히 힘들어서 못 기다리겠어요. 그래, 수진이한테는 다른 핑계 대면서 잘 타일러 보자고.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일한 거는 내가 두둑히 챙겨줄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희 때문에 장사 방해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때 식당 문을 열고 예비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김치찌개가 기가 막히거든? 여기서 간단히 먹고 강남으로 넘어가자. 아줌마, 여기 김치찌개랑 소주 2병. 정미 씨 부부와 친구는 순간 놀래서 우왕좌왕했지만 이내 자리를 잡고 예비 사위 무리를 지켜봤습니다. 중현 씨는 뒤돌아 앉아서 전단지를 정리하는 척했고 정미 씨는 마스크를 올려 쓰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야, 근데 너 진짜 결혼할 거야? 지금 결혼하면 안 아쉽겠어? 뭔 걱정이냐. 결혼하고 나면 더 편하게 놀 수 있는데. 그래, 여자친구가 연구원이랬지? 하루 종일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다며? 그래. 아무 터치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하고 내가 하는 말이면 무조건 다 믿고 어제도 일찍 잔다고 거짓말하고 바로 강남으로 갔잖냐. 와, 이 새끼 진짜 몹쓸놈이네. 야, 그 이야기 얘한테 다시 해줘봐. 여자친구 집에서 그 집 부모랑 술 마셨던 거. 너 여자친구 부모랑 술도 마셨어? 야, 말도 마라. 어디서 그런 뻔히 보이는 술을 쓰는지. 다 내 발 아래에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왜? 주량으로 예비장인어른 발라버리기라도 했냐? 내가 미쳤냐? 아유, 새끼야. 네가 이러니까 아직도 하수인 거야. 야, 결혼 전에 나한테 술을 왜 먹여보겠냐? 나 술 좋아하는지, 술버릇은 어떤지 그런 거 보려고 술 먹이는 거잖아. 와, 그거 너무 조선시대 수법인데? 그래서 소주 2잔 마시고 꽐라된 척하면서 그 자리에 누워서 자는 척 해줬지. 그 사람들
내가 술도 안 좋아하고 술 버릇 없어서 다행이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눈 감고 웃음 참는다고 죽는 줄 알았다니까? 어떻게 그걸 속아 넘어가냐? 그 집 딸내미도 부모도 참 순진해? 근데 그 집은 원래 부자였어? 아니, 원래 부자는 아니고 코로나 때 마스크로 떼돈 벌었다던데? 와씨, 머리가 대박 좋은 분들이시잖아? 임마, 이제라도 여자친구랑 그 집 부모한테 잘해. 야이씨 잘하긴 뭘 잘해. 암튼 결혼하면 반포에 아파트 하나랑 외제차 하나 사달라 할 거다. 그럼 너 휴대폰 대리점은 계속 할 거야? 이 동네 소문짝 났다며. 너 틀딱들한테 눈탱이 치는 사기꾼 놈이라고. 눈탱이는 무슨 엄연히 내 비즈니스 비법이고 영업 전략인데. 그게 바로 내가 매장 5개까지 차릴 수 있었던 비법이라 이 말이야. 아이씨 근데 이제 이 집도 못 해먹겠어. 얼마 전에 일하는 놈 하나가 90 먹은 노인한테 눈탱이를 엄청나게 쳤는데 그 할매 딸이 알아채서 본사에다 컴플레인 거는 바람에 우리 대리점 지금 벌금 물고. 암튼 그래서 이참에 가게 싹 접고 결혼하기 전까지 사업 구상 중이라 하면서 좀 놀까 싶기도 하고. 아우 오늘따라 맛더럽게 없네. 야 일어나자. 다 드셨어요. 35,000원입니다. 지금 나한테 돈 받으려고? 저번에 저 딸배가 내 음식 몰래 빼먹은 거 알지? 하여튼 없는 것들은 그지근성이 티가 난다니까. 그거 내가 조용히 넘어가 줄 테니까 오늘 먹은 거랑 퉁칩시다. 그렇게 예비 사위와 친구들이 사라지자 식당 안은 한바탕 폭풍이 쓸고 간 듯 조용했습니다. 아휴, 저 못된 놈. 아, 근데 저놈들 좀 전에 아가씨 만나러 간다고 안 했어? 얼른 쫓아가봐. 정미 씨와 중현 씨는 예비 사위를 조용히 뒤쫓았습니다. 저놈 저거 지금 술 마셔놓고 운전대 잡는 거야. 차에 타는 폼이 음주운전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위험하게 칼치기까지 하잖아. 아주 더러운 짓은 골라서 다 하고 있네. 그렇게 예비 사위가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누비며 도착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이었습니다. 예비 사위와 일행이 차에서 내리자 클럽 앞에 서 있던 여자들이 달려왔습니다. 오빠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자기 많이 기다렸어? 얼른 들어가자. 예비 사위는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클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그 둘은 다시 클럽 밖으로 나오더니 바로 옆에 있는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저놈이 진짜 안 되겠어. 내가 쫓아가서 다리몽댕이를 확 그냥 분질러 버려야지. 됐어요. 그럴 가치도 없는 놈이에요. 정미 씨는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온 정미 씨 부부는 딸 수진 씨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목격한 것들을 딸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빠짐없이 말해 주었지만 돈을 보고 딸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은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 수진 씨는 충격을 받은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한 올의 희망이라도 기대해 보려는 듯 수진 씨가 정미 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제대로 보신 거 맞아요?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고요? 수진아, 가슴은 아프겠지만 그 사람한테서 마음 정리해. 딸이 절망하는 모습을 보며 정미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 같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토록 알고 싶었던 예비 사위의 실체를 알게 되었음에도 마음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어땠을까? 자신이 찜찜해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단지 예비 사위의 인성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뼛속 깊이 형편없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딸의 남편이 된다면 딸은 평생 눈물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 한 번의 고통으로 딸을 지옥에서 구해냈다고 생각하며 다시금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딸 수진 씨가 저녁을 먹자며 정미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딸이 다시 씩씩하게 일어난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미 씨와 중현 씨는 나갈 채비를 하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왔나 보네. 중현 씨가 문을 열자 갑자기 딸 뒤에서 예비사위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중현 씨의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졌고 순식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님 많이 기다리셨죠? 시장하실 텐데 얼른 가시죠. 오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예비사위가 딸을 어떻게 꼬드겼는지 함께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네 놈이 여길 왜 와? 수진아, 저놈 왜 데리고 왔어? 어머님, 아버님, 일단 진정 좀 하시고요. 천천히 식사하시면서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어머님도 얼른 나오세요. 누가 당신 어머님이에요? 엄마, 아빠, 태준 씨가 두 분한테 용서 빌고 싶대요. 예비사위는 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아버님. 음주운전은 제가 그날 정말 딱 한 번 실수한 거고, 클럽도 친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이 간 겁니다. 제가 어르신들한테 사기친다는 것도 다 경쟁 매장에서 악의적인 소문 흘린 거고,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달원들한테 절대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수진이 너 엄마 아빠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은 거야? 그때 분명히 그만 만나라고 했잖아. 네가 저 사람의 본 모습을 직접 못 봐서 그래. 엄마,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너한테 이것만은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가 이걸 보고 우리를 원망하더라도 너한테 저놈의 실체를 꼭 알려줘야겠어. 엄마 아빠는 더 이상 네가 망가지는 거 볼 수 없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식당에서부터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딸 수진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예비사위를 쳐다봤고 예비사위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몸을 부들부들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자 예비사위는 되려 적반하장으로 말했습니다. 와, 진짜 소름이네. 아니, 지금 나 따라다니면서 몰래 촬영한 거야? 당신들 미쳤어? 드디어 본성 드러나는구만. 고작 핸드폰 매장 5개 가지고 있으면서 남들보다 돈 조금 더 벌고 있다고 자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고 자기보다 못한 것 같으면 전부 아래로 깔보는 모습이 참 가짠터구만. 자네, 내가 배달 갔을 때 나를 딸배라고 부르며 음식 빼먹었다고 모함하고 심지어 내 멱살까지 잡지 않았나? 입이 있으면 한마디 해보게. 그래서 지금 뭐 사과 바라는 거예요? 예, 뭐 죄송합니다. 참 죄송하네요. 지금 그게 사과하는 태도인가? 더 긴 말 할 필요 없고 이제 진짜로 더 이상 우리 수진이랑 만나지도 말고 깨끗하게 끝내게. 충격으로 아무 말도 않고 있던 수진 씨가 예비사위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미 씨는 또다시 딸이 예비사위 편을 들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딸 수진 씨는 예비사위 팔을 치며 울면서 화를 냈습니다. 오빠 진짜 이런 사람이었어? 아이씨, 짜증나게 다 봐놓고 왜 물어? 결혼도 못할 것 같은 거 내가 데려가 구제해 주려고 했더니 순진한 줄 알았는데 너희 부모 참 영악하다? 아니, 근데 한번 물어나 봅시다. 당신네들이 이렇게 까발리지만 않았더라도 당신 딸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기 안 치고 돈 버는 놈들이 몇이나 있다고 그렇게 고결한 척 하세요? 저는 인성이고 나발이고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됐고, 나 당신 딸 아니어도 결혼할 여자 세고 셌으니까 앞으로 마주치는 일 없도록 하자고. 예비사위의 파렴치한 태도에 딸 수진 씨가 분노한 목소리로 예비사위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너 거기 안 서? 끝까지 반성할 생각이 없구나. 이 짐승보다 못한, 아니 이 핵폐기물보다 못한 새끼야. 네가 나를 농락한 건 참아도 우리 엄마 아빠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하는 건 못 참아. 당장 사과해. 이제 와서 뭔 사과? 야, 구질구질하게 들러붙지 말고 이거 놔. 그러자 수진 씨는 냉장고를 열어서 뭔가를 찾더니 멸치 액젓을 꺼내와 그대로 예비사위의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아, 이거 뭐야? 무슨 냄새야? 야, 너 진짜 미쳤어. 이거도 엄연히 폭행이라고 알아? 그래서 뭐 신고라도 하게? 그래, 너 꼭 신고해라. 그깟 갱값 너 같은 새끼 떨궈낸 값이라 생각하고 물어주면 그만이야.
갱값 좋아하시네. 내가 합의해 줄 것 같아? 절대 안 해줘. 내가 너 꼭 콩밥 먹일 거야. 그렇게 예비 사위는 아파트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사라졌습니다. 엄마, 아빠, 저 때문에 그런 치욕을 당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수진아. 우리 딸 정말 멋있었어. 아빠가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 그래, 수진아, 엄마도 정말 속이 시원했어. 근데 저놈이 정말 신고하면 어쩌죠?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지가 그동안 한 짓이 있는데 절대 신고 못하지. 남편 중현 씨의 예상대로 예비 사위는 딸 수진 씨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그간 저지른 일들이 있었기에 조용히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뜻밖에도 예비 사위는 그 후 TV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과 음성 변조된 목소리였지만 말투나 행동 거지가 확실히 예비 사위였습니다. 결국 고령의 노인들에게 휴대폰 약정과 요금으로 사기를 친 사실이 방송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예비 사위의 사기 행태가 TV를 통해 전국적으로 까발려지게 되었습니다. 정미 씨와 가족은 한 차례 큰 파도를 만났지만 힘을 합해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마냥 여릴 줄만 알았던 딸은 아주 단단하고 강한 딸이었습니다. 정미 씨와 중현 씨는 딸의 성장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딸 수진 씨는 이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사귈 때에 좀 더 신중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가져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딱 맞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행복한 앞날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